안녕하세요, 사조성입니다. 이번 대회는 UFC 파이트 나이트 190대회였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시릴 가네와 알렉산더 볼코프의 헤비급 랭킹전이었습니다. 넘버링 대회가 아닌 만큼 이번 대회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 장소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UFC 에이펙스였고 당연히 게이트 수입과 입장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점차 올라가면서 다들 일상으로 점점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넘버링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대회가 유관중으로 열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백사장의 말대로라면 영국도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을 선두로 해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대회 개최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점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한국 대회 개최도 2022년 하반기나 2023년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도 지난주에 이어서 개최 실패 선수가 없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너스 내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오브 더 나잇은 하오니 바살로스와 팀으로 발리에프의 경기로 선정되었습니다. 발리에프의 타격 적중 횟수가 좀 더 많았지만 바살로스의 무게감 있는 타격이 2라운드 이후에 적중하게 되면서 경기 흐름이 재밌어졌죠. 다만 바살로스가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발리에프에게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탑10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봤었거든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잇은 마르친 프라크니오와 케네디 은제츠쿠가 받게 되었습니다. 프라크니오는 아이작 빌레누에바에게 2라운드 바디킥 TKO 승리를 거두었고 케네디 은제츠쿠도 다닐로 마르케즈에게 3라운드 TKO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두 경기 모두 언더카드였기 때문에 국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고 UFC 파이트 패스 구매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니아분들에게는 파이트 패스를 꼭 추천하고 싶네요. 보너스를 받은 파이터들은 각각 5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너스가 7만 5천 달러로 오르지 않았냐는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퍼거슨이 출전했었던 UFC 262 한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었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 파이트머니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유입되었는데요. 파이트머니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들을 댓글로 해주셔서 몇 가지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넘은 스포츠 의류 판매업체로 UFC와 현재 독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UFC 선수들은 경기에 입장할 때 반드시 UFC와 제휴되어 있는 베넘 경기복을 입어야 합니다. 대신 각 선수들은 지금까지 UFC에서 뛴 경기수에 비례하여 스폰서료를 받게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리복이 UFC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베넘과 계약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스폰서료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캠프 비용을 알고 싶다는 댓글도 꽤나 있었는데요. 이건 선수들이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체육관과 계약하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 알고 싶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선수 개인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터뷰와 실제가 다른 부분도 많아서 정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매 경기 때마다 선수들의 재정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대략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정리하자면 파이트머니가 적은 선수들은 체육관에서 기본 훈련 프로그램만 따라하다가 경기가 잡히게 되면 체육관과 따로 계약을 해서 경기 직전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는 평소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훈련을 도와주다가 급하게 경기가 잡히면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영양사 없이 감량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 UFC 측에서 이거를 알고는 라스베가스의 UFC PI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곳을 애용하는 선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감량을 했을 때 이곳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의 복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대회 이후에 빠르게 오피셜 수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처리를 느긋하게 하는 주체육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회가 치러지고 일주일이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인 거죠. 지난 6월 12일에 열렸던 UFC 263회 파이트머니 오피셜이 약간 늦게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몇 개의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파이트머니가 그나마 높은 것을 채택해서 추정치를 작성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거였는데 어째 오피셜 수치가 훨씬 더 낮더라고요. 보고 당황했습니다. UFC 263의 오피셜 수치는 제 채널의 커뮤니티란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여나 이번처럼 실제와 추정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추정치 작성 때에는 이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대회의 주요 선수들을 정리합니다. 이번 대회에도 파이트머니가 오피셜로 공개되지 않은 대회라서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제작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선수는 시릴 가네입니다. 총 상금은 14만 6천 달러, 하나로는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알렉산더
알렉산더 볼코프에게 승리하면서 6연승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UFC는 보통 선수와 4경기씩 계약을 하지만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경기를 할 때마다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7일 간에도 이번 경기 이후 다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을 것 같고 다음 경기부터는 6자리 파이트머니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스타일이 재미있는 파이터는 아니지만 프랑스 국적이고 UFC가 프랑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네에게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재계약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대로는 스티페 미오치치가 유력한 상황인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타이틀샷을 기다리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 존스도 얽혀있고 큰돈이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이틀샷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팀 민스입니다. 총 상금은 16만 1000달러, 하나로는 1억 8,2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니콜라스 달비에게 승리하면서 현재 3연승 중이네요. 현재 나이를 고려한다면 랭킹권에서 경쟁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겠네요. 팀 민스는 2012년에 UFC에 입성해서 무려 26전을 싸워서 16승 9패 1무효를 기록 중입니다. 전적수와 승수가 많은 만큼 재계약도 많이 해서 기본급도 꽤나 올라와 있네요. 참고로 민스가 이번 대회 상금 랭킹 1위입니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이번 대회에서 9만 6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나로는 1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시릴가네에게 완봉패를 하게 되면서 탑5급 선수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미지가 되어버렸고 당분간 타이틀 전선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탑5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승수를 쌓고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승수를 쌓으면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재계약 시 6자리면 좋잖아요. 다음 상대 후보로는 마르친 티브라가 적절해 보입니다. 오빈스 생프루는 이번 대회에서 12만 1000달러, 하나로는 1억 3600만원을 벌었습니다. 생프루는 커리어 한계를 맞이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값과 랭킹을 활용해서 기본급을 키운 케이스입니다. 한때 라이트 헤비급에서 5위권까지 갔었고 존 존스를 상대로 잠정 타이틀전도 치렀지만 이후 더 이상 상위 랭킹에서 통하지 않게 되면서 하위 랭커와 자주 붙어 승수를 빠르게 올렸고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그때부터 생프루의 기본급이 상승하게 되었던 기억입니다. 랭킹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비랭커들이 서로서로 경기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경기를 잡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승률도 어느 정도 보장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많아졌고 최근 4전 1승 3패로 이제는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랭킹에 오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